오늘은 하중우 시인의 원어, 원래의 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사용하는 말을 우리가 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나라의 말일 때 모국어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과 비슷한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종우 시인의 원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 세계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꿈속에서는 고향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 여성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시다라고 한다면, 이 이주민 여성들에게 있어서 원어는 고향의 언어가 이제 원어가 되겠네요. 그죠? 시적 화자는 고향 열차에서 동남아인 두 여인을 만나 호기심을 갖지만 꿈속에서 모국어로 잠꼬대하다가 깨어나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모습에 친근감과 연민을 갖는 모습을 보인다.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여성들에 대한 시인의 연민의 시선이 잘 드러나며,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을 비판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근을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곁눈질을 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 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을 가지는가? 한참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래, 집에 다 와간다이. 자, 마지막은 좀 반전이에요. 그죠? 라고 이 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이 동남아인 두 여인이 바로 시적 대상이면서 관찰 대상이 되겠네요. 고향 가는 열차, 공간적 배경이고요. 나는 화자가 나오나요? 그들의 말소리, 누구의 말소리? 동남아인 두 여인의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왜 귀를 기울여요? 그렇죠. 일종의 호기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게 어찌 본다면 시적 상황이죠.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들과 아기들의 어떤 관계, 어떤 관계요? 모자 관계죠? 모자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일부러 차창 밖을 보는 척하며, 왜? 그냥 쳐다보면 되지 왜 차창 밖을 보는 척합니까? 우리도 그 일상생활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Y 화자는 차창 밖을 보는 척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화자 스스로가 이 동남아 여인들을 쳐다보는 행위가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간에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관심이에요, 호기심이에요, 했다. 자, 동남아 여인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이때 말하는 관심을 이성적 호기심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떳떳하지 못한 관심이겠죠.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 1행부터 8행까지는 기차에서 동남아 여인 둘이 소곤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라는 것은 산이 휘어져서 구부러진 곳이에요. 나무 우거진 비탈에, 비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게 경사가 진 곳이죠. 산 그늘이 깊었다. 여기 밑줄이 이렇게 치는 게 나을성 싶기도 한데, 이거는 일종의 대상에 대한 어떤 동남아 두 여인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면서 일종의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 우거진 비탈에 깔린 산 그늘은요, 매우 위태롭고 어두운 상태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남아 출신 두 여인은요, 그렇죠, 힘든 삶을 살고 있겠죠. 라고 화자가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 산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 출신 두 여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관물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바깥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산의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 그늘이 깊은 것처럼 그녀들의 대화에서 고단한 그녀들의 삶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럴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두 여인이 잠잠하게 조용하게 내가 슬쩍 곁눈질을 하니, 자, 어디 보다가 차창 밖을 보다가 어디로? 두 여인에게 곁눈질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뭡니까? 시선의 이동이죠.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호기심이라고 보면 돼요.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를 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일종의 이질감 내지는 거리감이에요. 외국말이었다. 자, 나에게 있어서, 화자에게 있어서 그녀들의 말은 외국말이겠지만 이네들의 말은, 이네들에게 있어서는 원어겠죠. 결국 여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국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목에서 말하는 원어가 이거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잠꼬대를 외국말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봐야겠죠. 또 하나, 그네들이 아직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순탄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을 왔든 간에, 자, 이거는 동남아인지 아프리카인지 몰라, 솔직히. 그냥 그렇게 보는 거지. 어쨌거나 간에 화자는 이 두 여인이 어떤 상태, 그렇지, 국제 결혼을 통한 이주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내가 왜 공연이 쓸데없이란 얘기죠, 이거는. 쓸데없이 왜 그네들에게 호기심을 가지는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쳐다보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제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그네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차별적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반성 내지는 자기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9행부터 18행까지는 두 여인이 모국어로 잠꼬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참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잠깐, 좀 전에 우리가 동남아 두 여인에게 있어서 원어는 그네들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을 거야. 그렇다면 이 아기, 두 명의 아기에게 있어서의 원어는 어딜까요? 그러면 한국말이겠죠. 왜?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말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보니까 이 작품에서 원어라고 하는 개념이 둘로 나눠질 수도 있겠다. 그죠? 주체가 동남아 두 여인과 아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두 여인이 깨어나 등을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래.
집에 다 와간대. 자,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화자에게 일종의 친밀감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깐 볼까요? 이 두 여인은요, 꿈에서는요, 무의식적으로는 모국어를 씁니다. 자기네 알 수 없는 외국말을 써요.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한국이죠. 한국이기 때문에 뭘 써요? 한국어를 쓴다는 거예요. 일종의 반전에 해당하면서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원어와 그 다음에 현실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이 둘 사이가 엇갈리고 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자, 19행부터 23행까지는요, 두 여인이 한국어로 아기를 달래는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종오 시인의 원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적이고요. 이야기가 있죠? 서사적이고 성찰적 내지는 반성적 어조이다. 결혼 이주 여인들의 삶의 애환과 그네들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고 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시적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시적 대상에 대한 관찰과 그 다음에 화자의 인식의 변화예요.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그의 나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슬쩍 곁눈질을 하니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자, 요 두 개. 하나 더 있는데 요건 공간 내 차이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일단 요 두 개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일종의 호기심과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호기심과 관심에 대해서 화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을 가지는가? 라고 하면서 혹시 내가 그네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라면 굳이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라고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국말로 울지 말거래 집에 다 와간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 그들의 어떤 고단한 삶과 그들이 직면한 현실에 뭐하며 공감을 하며 무엇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봅시다. 잠꼬대는 외국말로, 깨서는 한국말로 라고 했어요. 자, 머리를 기대고 졸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그것은 외국말이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죠.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졸면서 다음에 깨어나서 뭐합니까? 한국말로 합니다. 자, 이건 이성적인 거죠. 즉 졸면서는 외국어로, 잠꼬대는 하던 동남아인이 깨어나서 아이를 달랠 때는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바로 모국어와 생활어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일종의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울지 말거래 집에 다 와간대이라고 하는 사투리를 통해 일종의 친근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미 그네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좀 전에 봤던 자기반성적 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왜 공연히 그네들에게 호기심을 갖는가?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왜? 그네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거든. 이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서사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죠.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라고 하는 부분. 짧죠. 이런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열차 안에서 화자가 관찰하며 깨달은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뒤에서 쭉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말로 울지 말거래 집에 다 와간대 라고 동남아인의 말을 큰 따옴표만 안 쳤지 여기는 큰 따옴표를 쳐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죠?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종오 시인의 원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